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보이스 앤 KJ-팝의 창시자 시안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도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에서 뉴스가 나온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뉴스가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시각으로 OX 판단을 해보도록 테마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일본의 신경전 심각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에이펙에서 끝나고 이제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죠. 근데 이후에 다카이치,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왜 그런 발언을 굳이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카이 총리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성과 그 실리주의를 따지는 정치인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의문이긴 한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지 일본이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거 지금 대만은 원래 독립국가로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대만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미국이 그 부분을 견제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을 무시할 수가 없죠. 한국의 의견과 상관이 없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방이자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기 때문에 대만을 합병하는 것을 침공하는 것을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를 말로 꺼낸 총리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총리는 지금 일본에서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에 있는 다카이 총리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뒷 배경은 어느 정도 집장이 되지만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굉장한 지금까지 역대 볼 수 없을 만큼의 반격을 해오기 시작했죠.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더러운 정치가의 목을 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일단 다카이 총리에게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영사들이 만나서 회의를 나눴음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났고 결국은 중국에서 실질적인 제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우선 관광객을 일본에 가지 말라고 내렸고요. 유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 같으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갈 사람은 가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역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좀 영향력이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일주일 후 정도부터 바로 효과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제 일본 여행을 취소를 한다든지 유학을 안 간다든지 부분이고 한 달 지난 뒤부터는 매우 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눈에 띄게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조사하는 말은 굉장히 줄었다고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수산물 문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수산물 유입을 이제 재개하기로 했는데 우리랑 달리 중국에서는 방사능 영향으로 일본 수산물 전체를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에이펙이 끝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때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 총리가 만나서 악수를 했었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분위기를 했는데 이 발언 한 번으로 인해서 다시 전면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다시 중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죠. 히토리오, 레어어스를 일본에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한 이후부터는 일본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광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기 쉽게 팬더를 이제 일본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우에노 공원에 있는 팬더가 이제 데리고 가서 중국에서 당분간
일본에 팬더를 빌려줄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팬더 외교라고 하죠. 중국이 이제 팬더를 빌려주는 것은 중국 절대 주지는 않죠. 소유로 하게 주지는 않고 빌려주는 걸로 팬더는 주고 있는데 일본 역대 최초죠. 근대 정부에서 중국과 수교한 지 팬더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발생했습니다. 팬더가 없다는 것은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알기 쉽게 의미하는 이제 행위가 돼서 팬더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뭐 일본 국내 사정만 보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면서부터 호텔비가 일부 인기 관광지에서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한테는 오히려 찬스인 부분도 있지만은 대신 경제 전반을 생각하면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은 이제 먼저 한번 중국과 그런 일이 있었죠. 한알령이라는 말을 풀어줬을 정도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활동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약 지금 최근 10년까지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일정을 마치고 그때 매우 분위기 좋았죠. 온 직후에 미국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 이거를 찬성을 한 뒤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실 국제 정치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건 뭐 크게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보도 그렇고, 뭐 유엔을 탈퇴해서 국제기관 60개국을 탈퇴하고 뭐 이국의 이익이 되는 일만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베네수엘라도 결국은 석유 회사 강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를 할 수 있는, 주권국가 대통령을 납치하는 게 이게 강대국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 건가? 부시 대통령도 과거에 비슷한 걸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정의가 국제 정세에서는 승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국력에 맞게 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에 아무리 뭐 강대국이라도 현명한 지도자로 현명한 처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을 최소한 적게 만들고 실리주의 외교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맞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일단 한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율을 하면서도 반대로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나쁜 관계를 한국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우방이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나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또 일본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제 러일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과거 이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 정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진짜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걸 느낀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가수가 귀멸의 칼날 주제가를 부르던 새로운 가수, 가수가 공연 중에 중국에서 공연 중인데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정원을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편을 들기는 또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실리주의 그리고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대신 이제 다만 아쉬운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다카이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행했을 때는 그런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물론 이유는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사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또 한국과 대만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뭐 국제 정세 엄청 자세하게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조금 아는 정도고 관심이 있어서 뉴스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대만에도 친구가 살기 때문에 좀 괜찮은지 연락을 자주 하고요.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일본과 대만이 국교를 끊은 지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본이 1972년에 수교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은 이제 대만이 사실 굉장히 은혜 국가죠. 초대 정부를 제일 먼저 인정해준 국가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듯이 한국은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빚을 졌고요. 그래서 그 빚을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한국은 92년인가요? 92년에 대만과의 수교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봐요. 대신 이제 과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이 이를 갑자기 수교를 끊어버렸어. 대만의 예고도 없이.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건데 이것이야말로 뭐 국제 정세이고요.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은 항상 국력을 키우고 정보를 모으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뭐 정의가 뭐냐 뭐 이렇게 되면 또 할 말이 좀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좀 애매하고요. 대만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안 되나 또 타이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타이완의 관계는 또 애매를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대신 한국은 92년까지 수교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본은 72년에 수교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는 굉장히 좋고요. 점점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 수교를 끊어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대만의 여권에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독립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부터 바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기술력과 대만의 그 반도체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원래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고요. 80년대까지는 대만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80년대 생각하고 한국을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뭐 그렇지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 개인적으로는 확정이 되면 중국도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대만의 요건을 본 순간 차이나라고 적혀있는 거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독립국으로 완전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대만에 있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봤고요. 제 친구도 그래서 대만인 사람은 아닌데 대만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뭐 각 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전쟁이 최소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치인의 무능이겠죠. 정세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의 무능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 세력을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만도 독립국을 유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방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대만의 또 아쉬운 점은 뭐 과거를 생각하면은 원래 중국에서 분리를 해 나갔기 때문에 중국을 침공한 국가가 일본이죠. 그럼에도 제1 뭐 거의 혈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본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일에서부터.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을 뭐 제일 지원국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물론 좋은 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적대시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인으로 얘기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다카이치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 부분을 말로 함으로 인해서
받는 충격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카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굽히지 않겠다고, 더 제재를 높이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앞으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중일 양국 3개국이 제일 좋은 관계를 서로의 윈윈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일이긴 한데,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국의 정치자들이 이때야말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자존심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중국, 일본의 신경전 심각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